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만화 카페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과거의 만화방의 형태만 기억하실 테고, 비교적 젊은 분들은 만화 카페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만화 카페가 처음 등장하던 2018년경에는 온 가족이 즐겁게 노는 형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확장이 더디고 매장의 매출도 부진하자 밀실 구조가 등장하며 변질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가 되어버린 만화 카페의 충격적인 탈선 현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만화방 모습을 보면 벽면을 가득 채운 만화책을 만화방 가운데 소파에 앉아서 읽는, 그야말로 만화책을 읽는 공간이었습니다. 만화방은 1980년대 만화 잡지의 황금기와 함께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지만, 2000년대 들어 인터넷 게임, 웹툰의 등장으로 만화책의 소비가 줄어들며 1만 개가 넘던 전국의 만화방은 700곳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쾌적한 인테리어와 식사 메뉴까지 갖춘 만화 카페가 젊은 세대의 데이트 공간으로 다시 사랑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만화 카페가 만화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온 가족의 문화 공간으로 시작되었던 이 만화 카페가 가맹 계약도 잘 되지 않고 매출도 부진하자 2020년을 기점으로 밀실 구조인 넷플릭스 방이 도입되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 밀실들에는 커튼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넷플릭스 방으로 밀실 구조를 만들어 장사를 한 결과 매출이 올라가고 젊은 층과 청소년 학생들에게까지 인기가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의 재미를 본 만화카페 본사 측은 전 지점에 넷플릭스 방을 설치했고, 이때부터 밀실 내의 성행위 및 성착취가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만화카페에 재직했던 내부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넷플릭스 방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 바닥까지 내릴 수 있는 미실형 구조와 두 번째 특징은 성인 인증을 당시엔 회사에서 해줘서 누구나 성인 영상이 시청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024년 여가부 청문회에서 해당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어 현재는 전 지점에서 자동으로 성인 인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물론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만화 카페의 넷플릭스 방은 본사 차원의 지시로 단속을 애매하게 피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원래는 개방되었던 2층 소굴방도 프라이빗하게 독립성을 줄 것을 지시했었는데, 특히 성행위로 인한 퇴폐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업무 지시는 개방된 곳을 가리라는 업무 지시가 왔고, 넷플릭스 방은 60% 정도를 가리도록 지시했는데, 그 결과 1층은 시야가 보이지 않는 하단은 노출시키고 상단만 가리거나 스크린을 설치했고, 2층은 상단부가 오픈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밀실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런 밀실 방법에 대해 마케팅을 해 학생들이 밀실을 만드는 법, 또는 만화 카페는 밀실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창업 시 커튼을 무조건 설치하고 담요와 베개를 본사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업무 연락 카톡방의 내용까지 캡처해 저희 채널의 제작팀에 제보하면서 이러한 과정에 일선 실무자가 아닌 최고 경영자가 개입되어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만화 카페의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 방을 만들고 편법으로 밀실을 만들어 탈선을 조장한 이유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수익성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유명 만화 카페의 정보 공개서를 통해 넷플릭스 방을 도입한 2020년 이후 본사의 매출과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니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며 연간 300억 원을 돌파했고, 당기 순이익도 안정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도 2020년 65개에서 2024년 157개로 2배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이 만화 카페는 밀실 구성으로 성공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행위와 성인 인증을 해줌으로써 영상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넷플릭스 방과 커튼 방식으로 성공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다 2023년 밀실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및 사회적 이슈가 생겼는데요. 밀실 영업을 주도해온 경영진은 위협을 느끼고 밀실을 피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특히 창업 시 기존 점주들이 비건전 사업으로 밀실에 대한 거부감이 있자 이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건전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사실은 면피가 가능한 밀실을 만드는 기획을 주도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성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회장 역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 캡처본도 제보받았습니다. 당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총 5단계로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1단계, 알고 있었지만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2단계, 그럼에도 커플을 지속적으로 들어오도록 유지해라. 3단계, 밀실과 개방의 경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당한 선을 유지해라.
특히 성인들이 오면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플만 오도록 더욱 홍보해라. 4단계 커플과 밀실을 더 강조하고 소문내기 위해 완전 밀실 영화관을 추진하며 창문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라. 마지막으로 5단계 법무팀이 법적 확인을 통해 법적 면피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회장이 최종 지시를 한다. 이처럼 밀실과 개방의 경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와 하단을 어떻게 가릴지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매출 증가의 수단으로 사실상 성행위와 일탈을 방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밀실 강화 프로젝트로 DVD방의 기능을 하는 프리미엄 2인 영화관을 기획했는데 요지는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형식적인 형태로 방을 더 넓힌 프라이빗 영화관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곳은 정상적으로 만화책을 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전에 한참 유행하다 사라진 DVD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요. 특히 단속이 나왔을 경우 대응하는 안내 문구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상물과 관련해 어떠한 사용료도 받지 않고 만화책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영상은 공짜로 제공할 뿐이다 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엔 DVD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정 판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 만화 카페의 한 지점에 방문해 봤습니다. 2층을 먼저 보자면 개방된 것 같지만 누우면 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은 커튼으로 하단을 가려놨었는데요. 또한 1층은 베개, 담요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가릴 수 있는데 매장에서 바로 보이는 소굴방은 단속 면피용으로 보이도록 해놓고 뒤쪽의 방들은 최대한 커튼을 내리지만 다 가리진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야각이 위에 있기 때문에 1층은 위를 가려주면 방이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용을 하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실제 2층 개방된 곳들의 내부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사람이 누우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노래방과 룸카페는 안전 문제로 CCTV를 설치했고 여기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반면 만화카페는 밀실 공간들에 CCTV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만화카페는 2020년부터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넷플릭스방을 만들고 밀실을 만들어 스피커와 매장 음악을 이용해 신음소리를 차단했으며 23년도에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단속 응대, 형식적인 구조, 명칭 등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표면상으로 법적 문제 시 핑계를 대기 위해 아닌 척 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철저하게 밀실을 더욱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14세에서 18세 사이 여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었고 성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도 전부터 비위생적인 곳에서 성 경험을 하며 나아가서는 성착취 영상물을 찍는데도 범죄인지조차 인지도 못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제보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또한 청소년들이 트위터, 틱톡, 인스타 등 SNS를 통해 돈을 받고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로 버젓이 이용되고 있기도 했었고 몰카를 당하기도 하며 정말 별의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화 카페라고 야동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실제 만화 카페에서 촬영된 불법 성착취 영상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만화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이 이 미실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워낙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우리 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런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다는 공익적인 목적 외에는 어떠한 의도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결국 2024년 10월 30일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중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만화 카페 내 미니 영화방 시설이 청소년들의 음란 행위에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룸카페 단속에 만화 카페 밀실을 청소년들이 찾으며 청소년 모텔이 되어버린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요. 이맘때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도 만화 카페 알바를 하는데 성행위를 하는 커플을 봤다는 증언과 청소를 하는데 하얀 정액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화 카페들은 불황 속 성공 아이템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미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전락해버린 이 만화 카페들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모님들의 관심과 자녀들이 방문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분명 한계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작년 2025년 12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고시에 해당하는 보드게임 카페나 룸카페, 만화 카페 등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건데요. 청소년 업소 단속 대상 및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금지 사항들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위반 시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해당 기준으로 시설을 변경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온라인에는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업주의 사연들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집 근처에 만화 카페를 한 번씩 방문해 시설을 보고 밀실 구조가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서 시정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넘칠 나이의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역할은 어른들에게 있겠죠. 그런데 단지 돈벌이만을 위해서 아이들을 밀실 구조로 유혹하고 불법 야동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가기까지 하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이미 2024년 여가부 청문회로 한 번 공론화가 되었지만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당 이슈가 공론화되어서 밀실 구조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예전처럼 탁 트인 곳에서 정말 만화책이나 있는 만화방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